자, 이번 편에서는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하는 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저번 편에 생성하는 거 보셨죠?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거,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간단한 편집하고 또 이제 위치시키고 뭐 회전해서 대략적으로 3D 씬 가이드를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도 단축키로 언뜻언뜻 보셨긴 하겠지만 이제 이번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오브젝트 몇 개를 생성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UV 스피어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맨 먼저 오브젝트를 옮기는 그 방법은 이제 무브겠죠? 무브인데 블렌더에서는 단축키로는 G키를 눌러요. 선택을 하고 G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키를 눌러서 옮겨서 다시 왼쪽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움직임 값이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누르고 G키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R키예요. 그래서 R자를 누르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케일은 S자 키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무브만 빼고는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은 다 그 동작의 첫 글자를 따서 단축키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G는 왜 G냐 하면 M자에 이미 단축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찍은 다음에 G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움켜잡듯이 되기 때문에 그랩의 약자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외우기 쉽게 움켜쥐다 해서 이걸 탁 움켜쥐서 움직이니까 그랩이라고. 그래서 G키를 누르면은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 매니플레이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무브 매니플레이터죠. 처음에 이게 쉽긴 한데 저는 단축키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블렌더를 블렌더답게 쓰는 그런 거죠. 저들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도 매니플레이터로 하는 여태 다른 3D 툴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했었는데 단축키 방식이 불편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매니플레이터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따가 이게 왜 불편해지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는 뭐라 그랬죠? G. 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R, 스케일은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를 이렇게 자유롭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축에서 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만약에 무브를 예를 들면요, G키를 누르고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이랬을 때는 G키를 누르고 X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을 따라서 G키 누르고 Y키 누르면은 Y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G키 누르고 Z키 누르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로테이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보면은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맨 기준이 되죠. 중심이 되는 축은 이 정점을 기준으로 요 밝은 오렌지색 이 포인트가 있는 여기를 오리지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것도 요 중심으로 로테이트를 할 때도 요거 중심으로
뭐 스케일 할 때도 그래파 무브 할 때도 요거 중심으로, 스케일 할 때도 요 오렌지색 점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다. 카메라는 여기 찍혀 있죠? 네, 로테이트 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이걸 오리진이라고 하면 오리진. 그리고 기본적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기본으로 피벗, 뭐 센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블렌더에서는 이제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션을 보셨죠? 여기서 어펙트 온리 오리진스 하면 오리진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리고 끄죠? 그러면 로테이트가 요 오렌지색 점 바깥의 점 중심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리진의 그 의미와 뜻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는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과 이쪽에 Y축 초록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이 X축, 그리고 초록색 선이 이제 Y축을 보통 의미하죠. 파란색 선은 이제 Z축,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를 글로벌 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블렌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축이다. 여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점이죠. 이거를 글로벌 오리진 포인트라고 하고, 이 축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Y축, 그리고 여기 X축.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돌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면 이제 여기 Y, 그죠? 이렇게 된 거는 뒤쪽이겠죠. 이쪽이 Y의 플러스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축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축이고 로컬 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구 좌표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좌표는 또 다르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저의 좌표는 또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좌표를 우리가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배웠지만 보시겠습니다.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엑시스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축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로컬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는 이 로컬 축과 글로벌 축이 똑같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Y축하고 Z축은 변했죠. Y축이 여긴데 각도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로컬 축과 글로벌 축이 이제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옮길 때 지금 어디 이제 이 오브젝트는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얼마큼 옮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요 점을 보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축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축 모양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 보면 글로벌이라고 써 있죠. 얘는 지금 글로벌 중심으로 축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G 누르고 Y 누르면 이렇게 글로벌 중심으로 움직이죠. G 누르고 X 누르면 X축의 글로벌로 이렇게 글로벌 축으로 얘들이 다 이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컬 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로컬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G 누르고 Z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로컬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축이 아니고 다시 글로벌 축으로 돌려놓으려면 이렇게 돌려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축과 중심점,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의 중심점이 기준이 돼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큰 틀에서는 큰 틀의 움직임은 이제 그 두 가지로 결정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이 움직이는 방식이 블렌더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단축키로 움직이는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단축키에서도 이제 세세한 옵션에 따라서 이 단축키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이렇게 매니플레이터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되고, 또는 뭐 로테이션 매니플레이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즈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제가 처음에 단축키로 하자고 단축키로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축키로 했을 때 이 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G를 누르고 Z축만큼 1m 가고 싶다. 그러면 Z축을 누르고 2를 입력하면 이렇게 Z축으로 1m만큼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썼으니까 아까 제가 쓰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또 다시 G, Z키를 누르고 Z축으로 움직일 거니까요. 다시 1m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총 아까 1m, 아까 1m 그래서 2m가 올라간 걸 알 수 있으시죠? 요거는 그러니까 입력하는 숫자는 증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좌표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캐드 쪽에서 캐드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2를 입력하면 2m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보시면 여기 2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Z축으로 G 누르고 Z를 누른 뒤에 0을 입력하면 0을 입력하면 그 Z축의 위치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0을 입력하면은 0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G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고 숫자를 입력한다는 것은 여기서 증가분만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가고 싶어. 그러면 1이 됐죠. 여기서 G 누르고 또 1만큼 가고 싶어. 그럼 2가 됐겠죠. G 누르고 또 1만큼 가고 싶어. 그러면 3이 되겠죠. G 누르고 뭐 2만큼 가고 싶어. 그럼 5m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좌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축으로 뭐 30도 옮기겠다. 뭐 회전을 하겠다. 이렇게 30 누르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2배 늘리고 싶어. X축으로 X 누르고 2 누르면 2배 늘어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보면 뭐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언두를 누르기도 하고 여기서 수치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게 원래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 갖고 있던 초기값 그 초기값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Alt 누른 다음에 그 조정하려고 하는 그 단축키 그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케일을 리셋하고 싶다. G를 눌렀네요. 예. 무브 값을 리셋하고 싶다 하면 Alt G, 스케일 값을 리셋하고 싶다. Alt S, 로테이션 값을 리셋하고 싶다. 그럼 Alt R이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움직임 값을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이제 축을 이동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치로 입력해서 이제 이동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을 한 축씩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뭐 이를테면은 Z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 Z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XY 평면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다른 평면에서 움직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G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Shift Z키를 누르면 Shift는 이제 Z키를 빼버린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XY 평면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Y는 빠진 상태에서 XZ, 그러니까 이쪽 평면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 그럼 G키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Shift Y를 누르면은 XZ 평면으로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R키 누른 다음에 X축으로 로테이션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R키 누른 다음에 뭐 Y축으로도 로테이션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두 평면을 가지고 로테이션 시키고 싶다 하면, 자, Shift Z를 누르면 R키 했을 때 이렇게 먼저 선택되는, 그러니까 먼저 선택되는 축으로 로테이션이 되죠.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축 제한이 조금 다르게 걸리고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뭐 평면으로 로테이션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스케일은 뭐 스케일을 XY 쪽으로 이렇게 XY 평면으로 스케일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 누르고 Shift Z 하면 높이는 유지되고 XY 쪽으로만 이렇게 그 스케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축 제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을 이렇게 제한해서 쓰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쓰거나 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컬 축 Z축으로 이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누르고 이렇게 하면 Z축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다시 글로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줘서 위치를 시키면 되는데, 뭐라 그랬죠? 블렌더는 단축키 천국이라고. 이것들을 로컬과 글로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축으로 이제 쭉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쪽으로 로컬 축을 이용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G 누르고 Z 눌렀을 때 이제 글로벌이죠. 이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로컬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축키가 로컬과 글로벌을 옮겨갈 때가 굉장히 좀 빈번하긴 한데, 오브젝트 자체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그 단축키가 편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움직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축을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축 제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옮겼을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 눌렀을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축을 어느 쪽으로 설정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탁 스냅이 걸리면서 움직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축을 선택이 이제 일단 된 다음에 띄면 이 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게 빨라지면 이제 이렇게 그 축 선택을 내가 비록 뷰포트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이 방법도 조금, 이게 아마 다른 툴에도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도 같이 적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보통은 저는 그냥 일반 단축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제 움직임에 대한 옵션은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다 한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축 그리고 어떤 그 오리진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오리진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리진 포인트를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를테면 여기 뜬 오리진이 이때 이 옵션 보셨죠? 벡터 오리진스에서 조금 아래로만 내려가도 회전을 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이걸 조금 올린다면 이 위쪽에서 돌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진 포인트를 어디다가 설정하느냐가 조금 중요하고, 이게 모든 오브젝트를 다루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는 어떤 축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제 그 축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일단은 이 3D 커서를 이용해서, 이게 여태 이거 뭐에 쓰는 건가 하셨죠. 뭐 초기 조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오늘에서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3D 커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전에 이 오브젝트가 이제 있으면 얘의 하위 컴포넌트부터 시작해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개별적인 메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요 아웃라이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뭐 어떤 컬렉션이 있을 거예요. 폴더 개념이죠. 그 위에 신 컬렉션이라는 큰 틀에 그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쭉 적혀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별 오브젝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더 세부, 그러니까 메쉬 오브젝트니까 정점, 그리고 뭐 엣지, 그리고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겠죠. 예. 요 세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부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부 모드죠. 그게 탭키예요. 그래서 탭키를 이렇게 누르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위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이렇게 하는 게 컨스트럭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드를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모드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렌더는 여태 좀 최근에 나온 툴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델링을 하고 리깅을 한 뒤에도 모델링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덕분에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메쉬에 대해서 하위 메뉴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탭을 누르면 된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전체 모드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걸 사용을 하다가 이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 앞에 버튼이 그거거든요. 에디트 모드도 바꿀 수 있고, 스컬프트 모드로 들어가면 메뉴 전체가 이제 스컬프팅에 맞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블렌더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이제 스컬프팅을 할 테니까 모드를 스컬프팅으로 바꿔라. 뭐 버텍스 페인트다 하면 이제 버텍스 페인트 모드로 바뀌어 있게 되죠. 뭐 웨이트 페인트다, 뭐 이렇게 각각의 쓸 수 있는 오브젝트의 모드로,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오브젝트 모드로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제일 기본이 이제 오브젝트 모드고. 에디트 모드도 물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탭을 쓰거나 아니면 파일 메뉴를 씁니다. 파일 메뉴는 컨트롤하고 탭을 누르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 여기 모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거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거나. 근데 이제 컨트롤 탭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탭 누르면 메쉬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왜 세부 메뉴로 들어가느냐? 일단 세부 메뉴 들어가서 여기 그 구성 요소들을 클릭하면 이런 것들을 단일로,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모양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다듬다기보다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모드로 이제 탭을 눌러서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각각의 어떤 그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죠. 이렇게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오브젝트 모드라는 이 큰 틀에서의 모드는 오브젝트만을 다루죠. 뭐를 중심으로? 오리진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부 메뉴로 들어가면은 세부 메뉴에 대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면 오브젝트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운용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빠져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다룰 수 있는 크기가 훨씬 그 영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역이 크다는 의미는 이제 제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버텍스, 엣지, 그리고 뭐 페이스까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탭을 눌러서 세부 모드로 들어가서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 오브젝트 전체가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큰 틀의 편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제 요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요것부터 좀 익숙해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보시냐면은 이제 포인트가 여기 오리진 포인트가 이렇게 다 각각이 다르게 걸려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보통은 여기 세부 메뉴에서 내가 자세히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3D 메뉴하고 요 에디트에서 들어가 가지고 버텍스의 위치값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3D 커서를 이렇게 클릭하면 그쪽으로 위치가 가는데, 이거는 단축키가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옮겨가는 것 쪽으로 조금 초반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위치값을 그러니까 내가 마크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를 누르고 Shift S를 누르면은 이거에 상응하는 파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얘 한테로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뭐 보시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두 쪽인데, 셀렉션 투 커서, 이거는 셀렉션을 커서 쪽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S 누르면 요걸 보시죠. 커서 투 셀렉티드, 그러면 커서를 셀렉티드 된 오브젝트로 옮겨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순간적으로 번쩍 이렇게 옮겨갔죠. 이게 배경이 크고 얘가 이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얘를 매니플레이터로 만약에 옮긴다, 많이 힘들 거예요. 해보시면은 정말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죠? 3D 커서가 편하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빨리 감기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옮겨가지고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조금 살펴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위, 아래, 그리고 오리진 포인트로 보내는 거, 이 정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서 붙는지는 오리진 포인트를 배우셨으니까 알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왜 여기 아래로 가죠? 오리진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오리진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탭키를 누르고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은 이쪽 그러니까 엣지랑 연결된 오브젝트가 선택이 쭉 돼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되면은 Alt를 눌러서 이 세그먼트를 다 선택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버텍스 위치하고 있는 버텍스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중간 값으로 얘가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Shift S를 누르고
커서를 셀렉티드 된 쪽으로 옮겨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액티브 된 요 버텍스로 가는 게 아니고 평균 값으로 딱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 버텍스를 이쪽 중심으로 보냈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Set Origin을 보시면 여기 Origin to 3D 커서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지금 오리진이 3D 커서 쪽으로 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ove 값을 리셋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오게 되죠.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탭 누르고 버텍스를 이번엔 이렇게 선택을 하겠어요. Shift S 누른 상태에서 Origin to Selected, 3D Cursor to Selected, 그리고 탭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Origin to 3D Cursor를 누르면 이렇게 갔죠. 예. Alt G 누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딱 붙은 걸 아실 수가 있죠. 얘도 맨 밑바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리진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이 중심에 탭 누르고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 Shift S Cursor to Selected, 빠져나와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브젝트 3D 커서, Alt G 누르면 리셋 됐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축은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오브젝트의 요 뾰족한 끝에다가 얘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3D 커서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탭 누르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일부러 편의성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빨리 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3D 커서로 이 오리진 포인트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그 G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옵션들이 요 밑쪽에 보이시죠? 표시가 안 되는데 G 누르는 순간 밑에 쪽에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Z키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텍스를 들어갔어도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렌더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 단축키가 많지만 많은 만큼 조금 넘겨짚어서 생각을 하면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텍스트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텍스트 오브젝트가 이제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오리진 포인트죠. 탭을 괜히 알려드렸네. 이 텍스트를 편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집은 텍스트 오브젝트의 하위 메뉴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탭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편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탭을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면 이제 이게 하위 메뉴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텍스트 오브젝트니까 말 그대로 이제 타자 같은 거를 칠 때 그걸 하위 메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 말고 커브면 어떨까요? 이렇게 커브 오브젝트가 생겼죠.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 단위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점을 좀 편집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는 뭐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런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에디터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로컬 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걸 얘기하려다가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요.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이제 그 요렇게 버텍스 모드에서 제가 이제 버텍스를 이를테면은 요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글로벌로 이제 움직이겠죠. 이거를 로컬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제 똑같이 이걸 두 번 누르시면은 얘의 그 서브 축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이 표면에 그러니까 표면에 그러니까 밀착이 돼서 움직입니다. G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라인에 지금 밀착돼서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G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G를 두 번 누르면 이쪽 엣지라든가 이쪽 엣지에 딱 붙어서 이 볼륨 엣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은 이제 엣지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셀렉트를 쭉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크게 이 볼륨에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싶다. 그럼 G를 두 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볼륨 안에서 최적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자주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둘레로 자르는 거는 컨트롤 R인데 이건 모델링 영역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 방대해서 여기서는 조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해요. 여기 그리스 펜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이 모든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 인터페이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이 그리스 펜슬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거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로테이션에서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여기서 로테이션을 그냥 R만 누르고 축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뷰포트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R 누르고 축 지정을 하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글로벌 축이겠죠. 지금 여기 글로벌로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 지정을 하다가 R을 두 번 누르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트랙볼 모드로 회전이 정해져요. 트랙볼 모드라는 게 그러니까 뷰포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는 방향대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그냥 R만 누르면 이렇게 XY 단일 평면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R을 두 번 누르면 트랙볼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트랙볼 아시죠? 그러니까 뭐 극좌표계를 표시하는 두 동심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입체를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회전값을 두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반 축으로 돌리면은 뭐 이렇게 엄청 골치 아파야 되고 그럴 텐데 매니플레이터로 했을 때는 여태 다른 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즈모 안쪽을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 바깥쪽은 아까처럼 R 한 번 눌렀을 때처럼 이제 로테이션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축 조정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리진이 요 끝에 박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이 정도면 움직이는 거는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다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얘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이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기본은 미디언 포인트로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오브젝트가 누가 기준이 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진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야, 누가 어떤 식으로 얘들을 한꺼번에 옮길 거야?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미디안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중심점을 얘들의 중심점을 가지고 옮길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켜보면 잘 알죠. 로테이트를 시켰을 때 이 거리의 중심점에서 로테이트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운딩 박스 센터예요. 얘들을 다 포함한 바운딩 박스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겠다. 3D 커서는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휙휙 바뀌겠죠. 그리고 인디비듀얼 오리진이라는 것은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각각의 축으로 로테이션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메디안 포인트 아까 봤죠? 액티브 엘리멘트는 이렇게 밝은 오렌지 선이 되어 있는 액티브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거죠. Shift 누르고 이렇게 액티브 오브젝트 바꿀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Shift 누르고 셀렉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보통은 이제 메디안 포인트로 놓고 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단축키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 키보드에 지금 키보드에 이게 걸려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특수 문자라 이 꺽쇠 표시를 양쪽으로 누르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꺽쇠 표시, 왼쪽 꺽쇠 표시 이렇게 두 개 중에 누르면 각각 이 둘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안 포인트를 선택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김볼이냐, 뭐 커서냐, 로컬이냐, 노멀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 축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로도 이제 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이 있어요. 스냅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스냅이죠. 이렇게 자석 모양으로. 그럼 지금 디폴트는 인크리먼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를테면은 잠깐만요. 탑에서 보시죠. 얘를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인크리먼트라는 건 이 그리드의 증가분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G 누르고 Y 쪽으로 한번 G 누르고 Y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그리드 선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 그리드는 이제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그 그리드로 상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대를 하면은 조금 작은 그리드가 펼쳐진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작은 그리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뷰포트를 놓고 내가 이렇게 크게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작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스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을 보시면 이제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축이 이렇게 그리드랑 딱 맞아 있지만 이렇게 스냅이 빠진 상태에서 이 그리드가 그리드 사이를 이렇게 절묘하게 가르면서 위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이.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안 맞게 이걸로 할까요? 좀 오브젝트가 다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맞게 돼 있으면은 지금 그리드 스냅을 켜도 계속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위치는 가져가지만, 이걸로 보시죠.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위치는 가져가지만 그 위치에서 그리드의 이동값만을 체크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드랑 이렇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그리드랑 딱 맞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요걸 키고 움직이시면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가장 가까운 그리드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냅을 걸 수가 있고요. 요걸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버텍스가 있죠. 이제 이거는 뭐 가장 가까운 버텍스에다가
스냅을 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시면 가장 가까운 버텍스에 스냅이 이렇게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 가장 가까운 버텍스들끼리 붙어야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균 값으로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 센터로 이렇게 옵션을 놓으시면 쭉 이게 다 아까 보셨던 요거랑 요 메디안이랑 뭐 다 같은 뜻이에요. 뜻은 그런데 양상이 좀 이제 다르죠. 센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 버텍스의 센터가 요 표면의 버텍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자 그냥 기억을 한번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 얘 버텍스 얘 오리진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볼까요? 1번 눌러서 한번 옮겨 볼까요? 얘 저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가지? 자 이렇게 해서 Shift S 누르고 커서를 셀렉티드 된 데 놓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오리진 투 3D 커서 이렇게 하면 옮겨간다고 했어요. 옮겨간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냅이 어떻게 센터가 버텍스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걸리게 될 겁니다. 여기 여러 옵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가 뭐 백페이스 컬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 어펙트 요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 버텍스 노멀 값으로 그러니까 표면에 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케일을 이렇게 했을 때 요 버텍스의 노멀 값에 이렇게 붙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조정을 해보셔요 다들. 요 맨 밑에 거는 이제 로테이션에도 영향을 받고 스케일에도 영향을 이 스냅이 받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엣지는 엣지에 스냅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버텍스를 많이 쓰고요. 센터랑 버텍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3D 커서도 엄청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물론 블렌더는 단축키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냅을 내가 인크리먼트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탭 눌러서 인크리먼트로 바꾸면 스냅이 인크리먼트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스냅을 켜고 싶다. 시프트 탭 누르면 스냅이 켜지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드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시 버텍스로 바꾸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탭 버텍스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버텍스에 이렇게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센터에 붙어야 되는데 미디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켜놓으면은 다른 오브젝트에 자꾸 붙어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찍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에 그냥 쓸 때만 잠깐 스냅을 걸고 싶어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누르고 있다가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붙이면 됩니다. 참 쉽죠? 누르고 있다가 가까운 정점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딱 붙게 되죠.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별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누르고 G키를 누르면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영역별로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의 강도는 브러쉬 그래프처럼 옆에 그래프를 찍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강도의 증가분이 이렇게 그래프로 중심을 중심으로 이제 어디가 제일 세고 어디가 그 에디트하는 그
그 파워가 제일 약하냐 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G 누르고 여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고 G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제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럼 이 가치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버텍스를 내가 이렇게 에디팅을 할 때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뭐 너무 거칠게 그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켜고 하면은 굉장히 편집이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버텍스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리스 펜슬은 모드가 있긴 있는데 또 모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쓰지 않기는 해요. 취향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도 단축키가 있죠. O 키를 누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G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O 키를 눌러서 O 키 누르고 G키 누른 다음에 움직이고 또 O 키 눌러서 빼고 이렇게 또 O 키 눌러서 킨 다음에 G키 눌러서 이렇게 에디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뭐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다루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를 이제 카피를 한다 했을 때는 여기서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인 D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Shift D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듀플리케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에서 여기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실질적으로 카피 툴 여기 풀다운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단축키를 많이 쓰겠죠. Shift D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객체를 웬만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다 매니플레이터 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모델링 메뉴를 좀 말씀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 일단은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두고 천천히 공부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금도 저는 많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좀 필요한 일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한 번에 이제 조금씩 여러 번 이렇게 공부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발동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펜슬을 앞에다 두고 배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3D로 구현할 생각을 하면 참 멋지죠. 물론 라이트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피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D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이거 다 배우셨죠? 강도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조명도 테스트할 수 있고 제 마음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카메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편은 일단 오브젝트 기본하고 다른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